가성비가 좋으면서 안 좋은 차. 네. 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제가 85년생이고요. 네, 사는 곳은 강남구 살고 있어요. 강남구. 85년생. 네. 동안이시네요. 아, 네. 자, 그러면 요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연식이 이게 21년식이고 네. 이제 F40의 M135i 엑스드라이브 모델. 엑스드라이브. 네. 1시리즈. 네. 혹시 이거 소유 기간이? 작년 제가 12월에 출고 받아서요. 이제 한 반년, 반년. 신차로 정도. 뽑으신 거세요? 네, 신차로. 혹시 뭐 주행 키로수가? 지금 이게 6,500km. 6,500km. 계약 후 인도 기간. 계약을 제가 하고 이게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연식 바뀔 때 받은 거라서 네. 한 2주? 3주? 요 정도로 그냥 있는 차를 바로 받았던 거예요. 있는 차로? 야, 그냥 22년식으로 받아도 괜찮지 않았었나요?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2년식에는 그 액티브 이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다고 그럼 안 되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또 들어간 버전이 또 들어온다고 22년식에. 네. 뭐지?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출고받을 당시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21년식으로 찾아서 이제 받은 거예요. 혹시 딜러님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21년식을 막 찾아가지고. 찾아서. 네. 혹시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 좀 어떤 걸 타셨는지? 그 전 차는 제가 스팅어 2.0 모델. 스팅어? 네, 스팅어 2.0 모델 타다가.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죠. 둘 다 2000cc고.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왜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해가지고 네. 뭐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혼자 타고 다니는데 이게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스팅어 자체가? 네, 스팅어가 이제 길이는 K5보다 작은 네. 짧은데 네. 그 차 폭 같은 경우는 그랜저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네. 좀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 이런 데는 주차도 너무 조금 빡세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마지막 그 내연기관으로 조금 그래도 좀 잘 작고 빠른 차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빠른 차.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네. 340을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340 그 투어링 모델, 제가 이제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340 그 투어링 차량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랑 가격 비교를 하면은 거의 한 2,500만 원? 네, 할인 다 포함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거 사면 좀 피곤해지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차종은
340i 정도 투어리. 그쵸. 벤츠나 그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하셨고. 네, 그쪽에서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델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자, 그러면 또 제가 엔카를 보니까요. 이게 또 가솔린 후륜이 있고 이제 사륜이 즉 있는데 120i M 스포츠도 있고 M135i인데 M135로 혹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이게 이제 F40이고 이거 전 세대가 F20인데 F20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 베이스거든요. 네. 후륜 베이스인데 F4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 전륜 베이스로 바뀌었는데.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죄송해요. 이제 2000cc 어쨌든 전륜으로 스팅어를 타다가 넘어가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 1 시리즈 모델 중에서 조금 가장 좀 높은 등급으로 높은 등급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거 그렇다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금액이 제가 살 때는 요 모델이 이제 그 5,800만 원이었는데 신차가가. 네, 신차가가 5,800이었는데 저는 이제 할인 다 얘기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할인을 제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연식 변경 될 때 마지막에 제가 산 거라서. 좋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조금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4천만 원대. 4,800만 원. 800만 원.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돌려요. 할부로? 네. 혹시 몇 년에 얼마를 내고 계신지? 3년이고 네. 그래서 60만 원 초반대. 60만 원 네. 초반대. 보험료? 보험료는 스팅어 탈 때는 1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해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요거 바뀌면서 100만 원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넘었구나.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쏙쏙한 거네요. 그렇죠.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저는 지금 이거 고급유 넣고 있어요. 그렇죠. 만땅 비용? 만땅 비용 제가 완전히 그 빨간불 뜰 때까지 거의 안 기다리기는 하는데 만땅 유는 요새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 8만 원대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8만 원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기름 탱크가 작거든요. 네, 근데 그거 생각해서 8만 원이면 조금 많이 나오긴 하죠. 기름 탱크가 나와서 작아서. 네. 작아서 네. 그런데 혹시 탱크 용량이? 제가 50리터로 알고 있어요. 50리터. 네. 네.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궁금해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그러면은 만약에 가득 넣었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한 몇백 킬로 타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뭐 400km 후반대 이제 500km까지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이 다 강남에서 강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는 사실 주중에 타는 걸로 따지면은 300km 후반대 뭐 이 정도 탈 수 있는 거 진짜 같아요. 꽉 막힌 거죠? 강남에. 그쵸. 네, 엄청 꽉 막혔다 가정했을 때. 거의 한 2-30km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러면은 실제 연비인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연비는 사실 이게 어쨌든 2000cc인데 300마력이 넘게 나오는 차니까. 정말요? 네, 306마력. 대박.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연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안 좋고 시내에서 연비 따지면은 한 6km, 7km 이 정도 나오고 네. 고속도로 올리면은 그래도 한 13, 뭐 14 이렇게까지도 나오기는 하고. 한 달 유지비인데 그냥 뭐 한 달에 주유비 한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으신지 거의 한 달에 몇백 킬로 타시는 거세요? 한 달에 제가 지금 이 출고가 6개월 됐는데 6,500km 뭐 이렇게 탔으니까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많이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타는 건 그러면 한 달에 주유를 한 3번 정도 한다면 되겠네. 2번 내지 3번?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다 만땅 주유는 아니고 그쵸. 뭐 한 4-5만 원씩. 4-5만 원씩. 그렇게 주유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네. 한 3만 원씩만 넣는다길래 왜요? 그랬더니 무거워진대. 그래서 연비가 좀 떨어질까 봐. 빵 터졌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 그거에 없이? 대해서는. 네. 그냥 뭐 조금 이제 떨어졌다 싶으면 네, 가서 그렇게 또 주유하신다. 자, 외관 디자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네. 저는 뒤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네. 뒷모습은 전 세대 거 비교해도 뒷모습은 되게 마음에 네. 드는데 네. 앞은 조금 뒷모습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멍청해 보인다 그럴까? 지금. 네, 저는 조금 약간 뭉툭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모습은 별론 것 같아요. 근데 뒷모습은 마음에 들고. 네. 처음에는 다 예뻤는데 지금 아니요. 와서 그건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겉모습 볼 때마다 이거는 그래. 조금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은 사실 근데 뭐 제가 BMW 다른 많은 차를 뭐 타본 거는 아닌데 거의 느낌은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사이즈만 조금 컴팩트해졌고 네. 뭐 이 센터페시아나 이런 것도 다 거의 다 비슷한데 네. 이제 공간이 조금 작은 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뒷부분은 극찬이었는데 실내 디자인은 그냥 뭐 다 똑같은 것 같다 정도. 이거 파란색인데 색깔이 이거 혹시 원하셔서 이 파란 색깔로 또 하신 건가요? 아니요. 21년식이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안 남아가지고 네. 파란색밖에 제 기억에는 없다고 일단 제가 제 딜러분은 파란색밖에 일단 없다고. 근데 다른 데 알아봤을 때도 거의 없거나 아니면 요 파란색 남아있거나. 거의 없고요. 파란색. 저 뒤에다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차주님은 원래 원했던 색상은 혹시 어떤 거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조금 어두운 색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색을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은 그냥 쥐색이나 뭐 그레이색 그런 쪽으로. 파란색은 전혀 예상치 못했네. 그쵸.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실내도 오렌지 색이거든요. 이게 레드는 아니고. 근데 되게 예뻐요. 근데 저는 이게 밖에는 파란색이고 안에는 이런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과하다 정도도. 그러면 차 살 때는 원래 파란 색깔 전혀 염두를 하신 건 아니고 지금 재고가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한번 타보자. 그쵸. 근데 지금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출고 때까지도 실차를, 그러니까 135 모델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매장들에 120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는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시승차 같은 경우는 135가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서 시승도 235로 한 번 했었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차 제가 출고 받는 날 처음 봤어요. 그러면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첫 느낌. 네, 딱 운전대를 잡고 악셀 딱 밟으셨잖아요. 그 느낌 그때 당시. 제가 스팅어 살 때도 스팅어 살기 전에 제가 YF 소나타를 한 10년 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차를 바꾸면서 스팅어를 딱 탔을 때 처음 느낌이 이게 스팅어 정도도 이렇게 느낌이 좋은데 BMW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BMW 죄송합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BMW 요거 탔을 때도 처음 딱 타고 느낌이 이거 BMW도 이렇게 좋은데 포르쉐는 어떨까? 다음 차에 포르쉐겠네요. 그 생각이 그렇게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저는 지금 되게 느낌 좋았어요. 처음 탔을 때. 스팅어 2.0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악셀을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게 보통은 원래 시승을 다 해보고 원래 탔는데 차주님 같은 경우는 전혀 엉뚱한 모델들만 타고 이제 시승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산차랑 외제차랑 비교해서 뭐 하늘과 땅 차이 막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되게 조금 뭔가 좀 스무스하고 뭔가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승차감이 단단하다 이게 아니고 뭔가 어쨌든 자동차도 기계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계로서 뭔가 만듦새가 되게 단단하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속력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딱 느껴졌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2.0도 걔도 사륜 모델이었었거든요. 사륜 모델이니까 이제 무거웠죠. 1800kg가 걔는 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걔가 250마력이고 얘가 300마력인데 얘는 1600kg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훨씬 좋죠. 자, BMW의 뽑기 운인데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차의 뽑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 차에서 조금 뽑기 운 관련해서 아쉬운 거는 이제 잡소리 들리는 거랑 정말요? 이 위쪽에서 이거는 지금 서비스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잡소리 들리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이 핸드폰 연결 저기 아이폰 연결하는 거. 카플레이? 네, 카플레이. 네. 카플레이 연결이 지하에서는 되게 멍할 때가 많아요. 안 잡힐 때가 되게 많아요. 지하에서. 네,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서는. 근데 그 스팅어 탈 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이거는 문제가 좀 가끔 있고. 네. 천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썬루프겠죠? 근데 제가 썬루프인지 아니면은 이 헤드라이닝 전체 부분 어디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딱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딱 썬루프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헤드라이닝 뭐 이런 데에서 근데 이게 카페 보니까 조금 1시리즈에서 요거 문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헤드라이닝 자체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서 그 연결 부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교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나 지금. 알겠습니다.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은 저는 튜닝한 거는 지금 실내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외부만 그 세륨 그레이라고 그릴이랑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구릿빛 뭐 이런 색으로 돼 있던 거를 다 이제 블랙으로 바꿨고요. 사이드 미러도 바꿨고. 사이드 미러도 그냥 세륨 그레이 그 색깔로 된 일반 사이드 미러였는데 네, 저것도 블랙으로 바꿨고. 그리고 저기 뒤쪽에 그 퍼포먼스 윙 달았고요. 윙. 튜닝 중에서 다 만족하시죠? 뭐 불만족스러운 건 없으시죠?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많이 한 게 없어가지고 네. 다른 거는 없고. 네. 시트의 착자감인데 좀 어떠신지, 이 시트 딱 앉았을 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조금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체형이잖아요. 헤드레스트도 지금 일체형이고. 그래서 이런 종류 그 시트를 처음 앉아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지금은 뭐 편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 운동하셔가지고 이게 좀 맞추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타다 보니까 상관없이. 그냥 타다 보니까 몸이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몸이 익숙해진 것 같다. 자, 이제 시트 포지션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높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제가 키가 80에 몸무게가 78 이 정도 78. 되거든요.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저보다 키가 더 크면은 일단 불편할 것 같아요. 키가? 저도 일단 이거 내릴 때는 그 2번으로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거를 그 저장을 해놓고 2번으로 해서 내리거든요. 그게 편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컴팩트한 차다 보니까 문 사이즈가 작아서 저보다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딱 차주님이 내 체형이 딱 맥시멈이다. 그렇죠. 다행이네요. 저보다 크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신지? 저는 이걸로 뭔가 불편해서 신경이 쓰였던 점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들의 그립감. 핸들의 그립감이 저는 처음 차 받았을 때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는 게 약간 이게 두껍고 약간 조금 작아서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나 저속 주행할 때는 무겁죠. 무겁구나. 무겁죠. 그냥 컴포트 모드 있을 때도. 그쵸.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좀.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본격 스포츠카도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스포츠 모드 넣으면 당연히 좀 더 무거움이 느껴지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인데 뭐 특이 사항이 좀 있습니까? 뭐 뉴턴 할 때라든지.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짧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버튼이 제 위치에 있다 또는 앞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창문을 연다거나 그랬던 적이 좀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요. 이것도 그냥 딱 완전히 그 베이직한 것 같아요. 제가 BMW는 처음 타보는데 이런 버튼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베이직한 거, 딱 기본적인 느낌인 것 핸들은 같아서. 좀 어떠세요?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핸들이 이게 제 기억에는 그 ACC, 그러니까 어댑티브 그 크루즈 컨트롤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스팅어 탁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죠. 처음에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응하니까 다 괜찮다. 핸다도 있고 패들 시프트도 괜찮죠?
패들 시프트는 근데 제가 거의 안 써가지고. 네. 와이퍼하고 깜빡이도 네, 다 정상. 특이사항 없고. 네. 계기판 디지털식인데 어떠세요? 계기판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 RPM이 이제 속도계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어색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네. 어색하지 않음. 저는 익숙해지니까 뭐 잘 모르겠고. HUD가 또 있나요? 네, HUD. 그건 좀 어때요? HUD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오. 전차에는 제가 옵션을 안 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편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저게 없다고 막 너무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속도만 나오죠? 속도 나오고 내비게이션을 이제 순정 내비로 길을 잡으면은 그 길도 다 나오고. 근데 순정 대비 거의 안 쓰죠. 네, 거의 안 써요. 카플레이를 쓴다고 해도 그쵸. 그게 또 HUD로 연동되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진 않고. 그냥 속도 정도만 본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저 모니터. 요 모니터. 네. 모니터는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깔끔하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잘 네. 보이고 좋긴 하다. 근데 아까 카메라 뒤에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좋아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랑 이런 공조기 쪽 버튼인데 괜찮나요? 네, 다 네, 괜찮은 것 같고. 즐겨찾기 많이 쓰세요? 즐겨찾기 저는 조금 잘 쓰는 것 같아요. 혹시 1번을 제가 그 카플레이로 해놔가지고 네. 1번으로 하고 4번을 이제 라디오로 오. 해놓고 2번이 이제 그 내비 음성 안내 켜고 끄는 거. 이게 조금 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3번이 뭐였더라? 3번이 설정. 설정. 잘 네. 쓰신다. 네, 자주 쓰는 거는 4번까지 이렇게 해놓고. 4번까지. 네. 자, 차를요. 저 앞에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즐겨찾기를 많이 안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차주님께서는 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야, 네. 기어부 쪽에는 버튼বোৰ 진짜 편의성인데 이쪽은 좀 어떠신지. 버튼 편의성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짧아서 이 어. 컵홀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좀 작죠. 작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쓰고 있고. 네. 저 스포츠 모드다 컴포트가 밑에 있는데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막 자주 바꾸지는 않아서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조그 다이얼도 그렇고 네. 그렇고. 선생님 주로 이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이제 주로 그 컴포트? 컴포트랑 그 컴포트 이거 익스트림 컴포트라고 그 네. 코딩 하니까 이제 컴포트랑 에코 사이에 또 조금 더 가벼운 모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쓰니까 이제 그 약간 울컥거리는 게 조금 덜해져 가지고 거의 요거 쓰고 있죠. 코팅이란다. 코딩. 네. 필수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요거 모드랑 그 다음에 그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 되는 거. 맞아요. 이게 너무 처음에는 너무 바닥으로 꽂혀가지고 뭐지? 저거를 왜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 컵홀더랑 이런 콘솔 박스. 컵홀더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콘솔 박스나 이런 수납 공간은 좀 작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핸들에 원래는 여기에 이제 작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네. 얘는 비어 있더라고요. 왜 비어 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혹시 알리에 이제 뭐 여기에 맞는 뭐가 네.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없고 카페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이거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 1시리즈는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안 만든다 알리에서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게 조금 아쉽죠.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약간 요철 같은 거 지나갔을 때나 이게 아무래도 차가 짧아서 조금 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튀는 부분이 있고 그 서스펜션은 어쨌든 이제 조금 뭐 약간 고속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뭐 시골길 같은 데서 이제 조금 속도를 조금 올릴 때는 안정적인데 시내에서 다닐 때는 조금은 좀 불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딱딱해서 좀 치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그렇다면은 혹시 성인분 뒷자리도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혹시 컴플레인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승차감 때문에 통통 튀어서? 그 승차감 때문에는 사실 사람들을 그렇게 태우고는 막 이제
그렇게 통통 튈 정도로 제가 차를 운전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은 없고.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자, 가속력. 가속력은 저는 저한테는 조금 넘치는 것 같아요. 넘치는 것 같다. 네, 저는 너무 평범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 전륜 후륜도 느낌에서 오는 차이를 느껴질 정도로 제가 운전을 다이나믹하게 하지도 않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시리즈 바뀐 이제 연식 바뀐 모델 바뀐 거에 대해서. 네. 전에는 이제 후륜 모델이었는데 전륜으로 바뀌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제가 느낄 만큼 그렇게 운전을 하지는 않아서 가속력도 저는 이 정도면은 저한테는 충분해. 충분히.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질리시는 분도 좀 계시는데 우리 멋진 서준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아직도 난 만족스러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혹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한 제 키 정도. 선생님. 네, 한 178, 아까 178이었죠? 180. 180 네,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 않아요? 그쵸. 네,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불안했어요. 생각보다. 네, 이게 이제 그때 도로 사정도 도로 사정인데 이제 진짜 차가 짧은 데서 오는 그 뭔가 조금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팅어로 비슷한 속도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길고 하니까. 한 속도 한 몇부터는 조금 괜찮은데 몇부터는 좀 불안한 것 같다. 그 말씀드린 속도 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까지는? 네,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별 그러니까요. 문제 없었고. 179km까지 괜찮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네. 180, 1km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 제동력도 저는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뭐 튜닝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타이어는 제가 이게 지금 순정 타이어거든요. 네. 순정 타이어인데 순정 타이어고 브레이크도 그 순정으로 포피가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네.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굉장히 좀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다. 네, 이게 느낌이 그 사륜구동도 있고 그다음에 그 LSD도 있거든요. 앞쪽에. 네.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아무튼 LSD도 있기는 해서 코너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너링 느낌이.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제가 이 패들 시프트를 막 다이나믹하게 막 써가면서 운전을 하지는 않아서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변속기가 조금 그 저단에서 조금 멍할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네. 그거는 이게 이제 그 ZF 그 미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이신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멍한 느낌 받을 때는 조금 가끔 몇 단에서 어떤 상황일 때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 출발할 때. 네, 출발할 때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저속에서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도 조금 그러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좀 덜 받고 싶다면 코딩을 해서 에코 프로와 컴포트 사이에 있는 그걸로 좀 넣으면은 그쵸? 좀 괜찮아진다고. 그거는 이제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얘가 그 토크감이 조금 세다. 이게 45토크거든요. 네. 토크가 세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밟아도 콱콱 이제 울컥울컥 하는 소위 그 말타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조금 없어지는 거고 아까 그 컴포트 프로 그걸로 하면은 아무래도 토크를 조금 죽여주겠죠. 토크를 좀 다르구나. 네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원래 순정은 그냥 3개밖에 없는 거죠? 그쵸. 에코프로랑 컴포트랑 스포츠. 이제 코딩을 해서 각 모드별로. 컴포트 아까 익스트림 플러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가 다이나믹이랑 익스트림 다이나믹. 그렇게까지. 뭐 거기에 대한 뭐 특이사항은 딱히 없죠. 근데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변화가 확실히 있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처음에는 그 배기음이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작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타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은 조금 조용한 데 다닐 때는 민폐겠다 싶기도 해서 지금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인 지금에는 것 같아요. 스피커는 저는 원래 뭐 크게 그 기대를 안 해서 스피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실내 사이즈, 뒷자리 실내 사이즈. 실내 사이즈는 아까 이제 뒤에 사람 탔을 때 뭐 그 컴플레인 없었냐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즈 컴플레인은 많죠. 사이즈 컴플레인. 네. 특히 이제 그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타면은 너는 왜 멀쩡하게 큰 차 타잖아. 왜 이런 차를 바꿔가지고. 네. 그렇기는 한데 주로 다닐 때는 제가 이제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괜찮은 것 같다. 네. 약간 오히려 조금 컴팩트한 느낌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요. 감싸주는 느낌. 그래도 뭐 등받이 각도나 이런 건 다 괜찮죠? 네, 그냥 레그룸이 좁은 거죠? 그쵸. 뒷자리가 레그룸이 좁은 거죠. 레그룸이랑 그다음에 엉덩이 저 시트 부분이 조금 짧다 그러더라고요. 엉덩이 시트 부분이. 근데 저는 뭐 제가 탈 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난 뒤에 어차피 안 탈 거임 라고 생각하면 된다. 2열 폴딩 되죠? 네, 폴딩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캠핑 다닌다고 했는데 네. 사실 캠핑 때문에도 스팅어를 골랐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해치백 그 모양을 고른 것도 이제 캠핑을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건데 제가 캠핑 이걸로 이제 아무래도 겨울 캠핑이 그 짐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전혀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넉넉하고. 또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폴딩 하면은 이게 일단 딱 평탄은 안 되죠? 안 되고 사실 이거는 차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박은 잘 모르겠다. 네. 조금만 가져서. 네.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길을. 아예 출발을 할까요? 아니구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는 뜻인 것 같은데? 아예 가라는 소린가? 네. 뭐지?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잠시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뒤에 버스 기사님이시구나. 관광버스 기사님. 네. 대중교통버스는 아니고요. 네. 네. 카메라 아주 좋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그쵸. 차박. 그래서 차박은 저는 이 차로는 저 같은 경우는 못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못 하고. 네. 이게 차박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차 안에서 이렇게 조금 앉아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거까지는. 그거까지는 조금.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장점은 어쨌든 그러니까 해치백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해치백 자체가 이제 좋아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골프도 그렇고 뭐 그 A45 요 모델도 그렇고 그 벨로스터엔도 사실은 거의 해치백이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모델들 중에서는 저는 요 모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A45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이제 아예 달라져 버리고 금액대가 달라져 버리고 요 모델이 어쨌든 300마력도 넘고 이제 45토크 이 정도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기준에서는 그 성능 부분에서는 전혀 넘치거든요, 저한테.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그 정도의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아까 다 많은 걸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작죠. 작은 게? 네,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데 어쨌든 이게 금액대로 치면은 3 시리즈도 가능하고 뭐 중고로 보면은 사실 5 시리즈도 그렇죠. 가능한 금액대니까 4천 후반대라서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서는 이 차를 왜 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고성능 해치백 이런 거에 조금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그 정도의 단점이 있다 보네. 그쵸.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죠. 가성비가. 가성비가.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인데 저 반자율주행 써보셨죠? 네네. 어때요? 써보시니까? 이제 제가 타본 타본 차랑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반주행 주행 쓰면은 짧은 구간이긴 한데 이제 진짜 그 코너길이나 이런 데서도 핸들을 아예 놓고도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차선을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없고 이제 앞뒤 차간 거리 조절. 차간 네. 거리만? 근데 그것만 있어도 사실 저는 크게 불만이 없어서. 그것만 있어도. 네. 아예 없으면 불만이 많겠죠? 그쵸. 아예 없으면은 저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자, 그러면 BMW가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그 서비스 센터죠. 서비스 센터 괜찮고, 또는 이거 좀 넣어주지라든지, 이거 좀 바꿔주지, 이런 것들. 저는 통풍 시트.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없는 게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통풍 시트. 네, 다른 거 몰라도. 통풍 시트가 2 시리즈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3 시리즈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 시리즈도 그렇고 1 시리즈도 그렇고 가장 높은 트림에는 옵션 정도라도 조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그럼 뭐 넣을 사람 넣고 안 넣을 사람 안 넣으면 그렇죠. 되니까. 통풍 시트가 가장 조금 아쉽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등등등.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색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는 파랗고 안에는 이제 빨갛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튀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랩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차를 만약에 제가 안 바꾸고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이제 랩핑을 하려고. 랩핑 정도, 색상 정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한 건데 수리 예정만 있고 아직까지 수리 들어간 적은 없었죠? 네, 수리 들어간 거요. 그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비스 센터가 제가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잡소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센터를 가보려고 4월 달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예약이 8월 달로 잡혔어요. 4달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 잡소리도 막 사실 신경 안 쓰면 괜찮은 정도거든요. 네. 음악 틀고 그 다음에 뭐 장거리 가고 그러면 까먹고 이제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이 좀 더 쓰이는 만약에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좀 짜증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사실 국산차보다 좀 비싸긴 하죠. 그거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다. 한 몇 배 정도? 제가 이거를 몇 배 정도? 그거는 좀 애매하죠.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제가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를 갈았었는데 네. 그게 얼마였지? 근데 타이어는 어차피 그 바퀴 사이즈 따라서 가는 거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한 것 같다. 근데 아무튼 확실히 조금 비싼 것 같다.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또 첫 차로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다른 차를 타다가 또 이 차를 바꾸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 고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좀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차장님께서는 스팅어를 타다가 바꾸셨으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알려주신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 소모품이라든지. 딱 차값만 생각하면은 조금 그거 예상 외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유지비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또 뭐 윈터 타이어 만약에 간다 그럼 그것도 또 금액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내외장 뭐 조금이라도 튜닝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금액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탄다고 하면은 그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차가 있다는 가정 하에는, 차가 있다는 요 차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차를 현금 다 주고 샀다. 다 주고 샀다.
그러니까 카페 보면은 그런 걸 많잖아요. 제가 뭐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나요? 제가 뭐 월 얼마 버는데 예, 그런 거 많잖아요. 차주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래서 만약에 월세 그러니까 집 월세 나가는 게 없고 네. 집 월세 나가는 게 없고 완납을 다 했다. 완전 다 했다. 차에만 들어간다. 차에만 다 빼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저는 200만 원으로도 사실 유지는 될 거라고 봐요. 무조건 그렇죠. 네, 보험료 왜냐면은 내고 뭐 그쵸. 하고, 네. 보험료 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뭐 투도어도 아니고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진 않고 그다음에 기름도 뭐 막 3000cc 이런 차가 아니라서 연비가 그렇게까지도 나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완납했고 월세 나가는 거 없다. 그러면 저는 200만 벌어도 된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장고장 요건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고 잡소리도 그렇고 풍절음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있구나. 같아요. 네, 윈드실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확 눕혀져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앞에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풍절음보다도 이제 그 로드 노이즈, 네, 타이어에서 노면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이. 네. 이게 지금 현재 차량 이슈가 없죠? 뭐 카페라든지 뭐 네. 전체적으로 차량 이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네.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네. 보니까. 네. 데이터가 없어서.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 맞다.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다. 스팅어 타다가. 왜 멀쩡하게 큰 차 타다가. 그거 말고 또 다른 반응도 좀 있었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뭐 차를 바꾸더라도 뭐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기 때문에. 자, 차에 관련해서 하차감. 뭐 없죠. 하차감 없다.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집이 이제 강남구 쪽인데 평생 이제 이쪽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요 몇 년 사이에는 보면은 길에 정말로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더 많아요. 동네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정말 주위 둘러보면은 뭐 막 양쪽으로 뭐 롤스로이스 페라리 이렇게 붙을 때도 있고 뭐 하차감은 없죠. 없다. 그러면 강북으로 넘어오면요? 강북으로 넘어와도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하차감은 1시리즈는 하차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되게 레어한 차량이야. 그거는 있어요. 어떤 거요? 애기들이 길 건너다가 파란색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좋아하는 경우는 많아요. 혹시 그럴 때 좀 뿌듯함 아니면? 뿌듯함까지는 아닌데 귀엽죠. 귀엽다. 애기들이 이제 엄마한테 저 차 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차주님 파란 색깔이니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파란 다른 색깔이라서. 색깔이었으면 또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이제 파란색이라서 좋아해서 그거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파란색 좀 과하다. 네, 저는 과하다. 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든지, 네, 또 다른 것도 좀 있네요. 다른 거는 없는데 조금 왜 이제 인터넷이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질문을 조금 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가 뭐 나이가 35인데 1시리즈 타도 되나요? 그치, 많지. 약간 그렇기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네. 저는 뭐 본인이 뭐 어떤 차를 타든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괜찮지 않나 싶은데 또 그런 질문을 또 보다 보면 또 너무 나이 먹고선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너무 날라리 같은 차를 타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지?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아니면은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이야기. 보여지는 것 때문에. 1시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작은 사이즈잖아요. 네. 제일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됐죠? 꼭 알아야 됐죠. 네. 저는 생각보다 작지 않다. 생각보다 작지 않다. 작은 거는 사실인데 생각보다 작지는 않다. 네, 실제로 타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겉에 보여주기에는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안 해보면 그래도 그렇진 않네. 그쵸.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뭐 M135로 추천해 주실 거죠? 1 시리즈를 탄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그래요? 차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1 시리즈를 탄다고 하면은 네. 무조건 135. 135. 네.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이 물어본다면 그러면 118D도 괜찮은 것 같아요. 128D도 네.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연식별 차이인데 잘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연식별 차이가 이게 지금 신형이죠. 그쵸. 예. 22년식이 나왔고, 네. 22년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22년식 4월 이후 출고분인가부터는 그 마이너 체인지가 조금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 부분에서도 조금 세팅이 달라지고, 네. 뭐 그 서스펜션 부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바뀌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차를 제가 타보지는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1년식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CC 들어가고 22년식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 전년식은 그 전년식 이게 그러니까 21년식이 한국에는 처음 처음 들어온 거고. 자, 이 차를 사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까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 차종이라고 한다면 이 차 경쟁 차종이라고 한다면 아까 골프, 벤츠 A45, 벤츠 A45, 그 다음에 뭐 아반떼 N 시리즈, 아반떼 N 시리즈, 네. 뭐 벨러스터 N 정도가 그쵸.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중에서 그래도 이 차가 제일 낫죠. M135가. 저는 만약에 골프 R이라든지 GTI가 만약에 그 8세대가 들어왔다면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만. 네,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없어서. A45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대가 너무 뛰어서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승차감 신경 쓰시는 분들, 음. 승차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타면 안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아이가 있거나 하면은 뒷자리가 솔직히 앞자리는 모르겠는데 뒷자리는 좁아서 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네. 네, 그 정도. 한 줄평. 한 줄평. 한 줄평이 가성비가 좋으면서 안 좋은 차. 네. 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뭐 차량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승차감, 뭐 고급감 이런 거에 그 중점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가 안 좋은 차. 안 좋고. 네. 근데 그런 거 중점을 안 두신 분들한테는 또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은 뭐 퍼포먼스라든지 뭐 재밌는 차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신지. 5점 만점에 한 4.5점? 좋다. 네, 저는 만족이에요.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예요? 색상인가요? 색상이 통풍인가요? 통풍, 색상, 승차감. 세 가지가. 네, 저는. 근데 막 비중이 그렇게 막 높진 않네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게 조금 네. 있다는 거지. 그래도 뭐 점수 바깥 끌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네. 이 차로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한번 타봤으니까 다른 차를 타고 싶기는 한데 네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또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해요. 현실적으로요? 잠시만요. 일단 잠깐만 좀 끊을게요. 네. 예.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머신시 차주님께서 뒷차가 아주 살짝 디퓨저 부분 살짝 치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저도 지금 굉장히 이제 놀라가지고 잡고 어쨌건 지금 잘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자, 일단 저보다는 좀 차주님께서 많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의 끝날 때쯤이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는 거. 일단 이제 저희가 다시 산다면이었죠. 네. 네. 다시 산다면은 과연 이제 다시 사실 건지. 다시 살 것 같아요. 다시 살 것 같다. 지금 어쨌거나 자, 일단 뭐 제 공식적인 지금 다 끝났고요. 네. 나는 이제 다시 산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굳이 똑같은 차 또 사나요?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네. 한번 타봤으니까 만약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한번 타봤으니까 다른 차를 타고 싶지만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다시 사지 않을까. 또 똑같은 차를 135로 또. 그쵸. 자, 제 공식적으로 지금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좀 있으신지?
아니요, 제가 말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끝?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